요 오늘 방송할 거는 수액제 관련된 대한약품 회사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수익은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고, 노령에 따라서 수혜 맞는 분들도 계속 있을 거고, 일회성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계속 수익을 맞을 때마다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요즘에는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이러면 수익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효과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맞아보시는 분들이 뭐 감기나 아니면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수액을 맞고 어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런 회사고, 일단 시총은 1600원대까지 16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뭐 5만원대에서 뭐 절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아까 보여준 게 대한약품이었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네요. 뭘 본 거지? 아, 그래프 때문에 그러네요. 22년도가 빠지고 21년도에서 23년도 나온 것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러네요. 22년도까지는 하락을 하다가 연말 시점에서 24,000원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잠시 올랐다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점을 좀 피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총이 1600원인데 이 회사가 가진 현금이 지금 900억이 넘어요. 절반 훨씬 넘죠. 900억대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좀 못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는 61%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윤호의 관계자 지분이 36%, 피델리티에서 거의 9%, 미래에서 7%, 자사주 2%, 이렇게 해서 유통 비율은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은 많고, 펀드도 들어가 있고 자산운용도 들어가 있고, 이런 기업이라면 배당이라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군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인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이지만 아직 그거는 미래의 예측이고, 현재는 따로 뭐 얘기 내용은 건 없고, 수액 전문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약국 시장 부문에서는 렌즈 세척액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펀은 6.66배로 그렇게 높진 않죠. 높지도 않고, DBR도 0.72, BPS가 38,000원에 비해서 28,000원 현재 주가니까 주당 순자산에 대비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금이 900억이 넘는데도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죠. 시가 배당률은 2.35%, 650원 줬습니다. 이 부분이 딴 데 돈 쓸 데가 없으면 배당 수익률을 주던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 배당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현금을 2억원만 좀 쌓아두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의 활용도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안전성은 확보되는 회사입니다.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한다. 7.1배에서 최근 주가를 해서 PBR이 5%대까지도 현재 상승이라면 이제 매출이나 이건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치 전망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올라갈 것이다. 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마진을 판매할 수 있고 원가가 오르더라도 원가를 대야 판매가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점점 비중 갖고 있고 거의 무차입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영업으로 인한 활동은 작년에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자 활동은 21년도까지는 계속 뭔가를 했습니다. 뭐 증설을 하고 뭐 보관을 했든지 어떻든 영업으로 인한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금액이 떨어졌죠. 뭔가 완공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안 쓰고 유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배당이라든지 이자를 갚는데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가 상당히 줄었죠.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부분이 이자를 갚고 있는데 썼다라고 볼 수 있고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 보면 17%대, 13%대 이런 부분들이라면 물론 예전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도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마는 그래도 거의 18% 영업이익률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ROE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으로 몇 년 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자본 잉여금은 계속 쌓여 있는데 비해서 잉여금 쌓여 있는데 비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는 거죠. 회사에서 워낙 안정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래서 ROE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려면 잉여금을 좀 처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 현금들은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성장 대비해서는 퍼가 낮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주가는 아직 성장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BPS도 굉장히 올라와 있는 주당 추순자산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지만 순자산 대비해서도 주가는 못 미치는 이런 상태입니다. 배당 성향이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도 아쉽죠. 가진 현금 자체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워낙 낮으니까 시가 배당률도 그렇고 배당금도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점프하기 위해서는 그냥 결국은 따라갈 겁니다. 순이익을 따라갈 건데 좀 시간이 많이 더딜 것이다, 이런 구성으로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순자산을 주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성장 안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요. 대신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익이 나중에
주가를 밀어 올리거든요. 주가를 밀어 올릴 때 영향이 있을 거고, 일단 수익 제품이 75%로 거의 대부분, 그 다음 앰플 이런 부분으로 매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수익을 하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 R&D 비용이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 한번 만들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순익은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0년에 좀 안 좋았고, 그때 20년 주가가 떨어졌고 1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8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 가장 수치상으로 가장 좋았던 시점이었고, 5만원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하락은 아니고 지금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부분들, 그렇지만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일시적인 것 빼고는 대략 평균은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 이상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해당 대주주가 지금 계속해서 거의 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6,000원대에 계속 매수를 하는 부분은 이 가격이 싸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얼마라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2003년도 올해 당 반기 매출액은 957억 원, 영업이익이 181억 원, 순이익이 1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제품 창고 건축을 완공을 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자동화 창고 건축을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투자 현금 흐름이 일부 감소되겠죠. 일부 쓰겠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보하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러면 ROE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케팅 전략, 꾸준히 신상품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현금은 시총의 50%가 넘는, 50%는 훨씬 넘죠. 넘는 금액을 1600원대인데 900원대니까 50%가 넘는 현금을 시총 대비해서, 시총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낮은 거죠, 현금에 대비해서는. 근데 준비는 하고 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뭐 안국약품을 제외하고 대한약품, 삼천당, 경로, 안구 이런 라인에서 대한약품이 그래도 넘버2는 하고 있다. 수익 제품이 이번에도 76%까지는 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는데, 공양가동률은 거의 100%, 98%까지, 98% 후반, 99%까지 공장을 열심히 가공을 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금 사상이 948억 원, 시총은 1600원,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 현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투자로 해서 순익이 점점 밀어올리거나, 아니면 이 현금 자산이 이슈가 돼서 여러가지 유통 비율로 보면 사모펀드가 다른 쪽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있는 피넬리트라든지 미래에셋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당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자산운용에서 배당을 요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주식 배당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채는 상당히 적고, 일단 매출 자체는 최소한 전년도 기준이고, 영업이익은 반기로 따졌을 때 사실 수익이 뭐 계좌로 타지는 않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 비용 자체가 10분의 1로 또 준 부분들이 있고, 절반으로 따졌을 때 단기 순익 또한 하반기까지 감안한다면 작년보다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누적이든 한겨울이든 다 높게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올라있는 부분, 아까 확인한 부분들이고요. 금융수입이 올라간 부분, 그래서 최종 주당 순익도 올라갔다 라는 부분들, 일단 아까 재고 창고 공장을 하고 돈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단기 순이익은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 변동, 이자 지급도 많이 줄어 있는 부분들, 4분의 1 정도 줄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이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를 좀 더 갚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말 현금 흐름이 한 50억 이상 증가된 부분들 오늘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945억 원이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으로. 그러면 1년 내에 다 뭐 당좌 예금이라든지 이런 예금이겠죠. 현금은 대부분 현금이, 그렇다면 948억 원 정도 현금이 있는 데에 비해서 1600원 시가총액이면 많이 안 되죠. 물론 좀 더 간다 그러면 현금은 계속 쌓이는데 부채도 갖고,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일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눈에 띌 겁니다. 현금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사모펀드라든지 어떤 다른 펀드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회사 전체 통으로 샀을 때 남는 현금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점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올 거고, 아니면 현재 있던 피델리티나 미래에서 이 현금을 배당 확대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요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가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일단 하락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주간으로 봐야 2022년까지 라인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락을 멈추고
다시 전고점에서 지금 행보를 잠시 하고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상승 라인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거래량이겠죠. 일단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좀 나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